자, 행정구제편을 봅니다. 행정구제. 그러니까 행정작용하고 구제가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있죠. 조직과 작용. 그리고 이제 이 작용에 대한 구제죠. 작용에 대한 구제.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국내 공법이다. 조직법은 주로 이제 행정법 강론 파트에서 봐요. 의무자 과정에서 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기초 이론 시간에 해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면 거의 행정법 뭐 거의 100점 가까이 맞을 거예요. 100점 가까이. 저도 올해 보면서 행정법 100점, 민총 100점 이렇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100점 수준이 맞을 거예요. 1차 시험은요. 나중에 문제 풀면 나올 게 뻔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론 강의 듣고 좀 하면 객관식 그냥 대충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80점 정도 맞으면 다른 40점짜리 맞은 거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100점 맞아버리면 한 과목이 100점 맞으면 두 과목이 40점 맞이 돼요. 두 과목. 저도 이제 올해 2차는 사무관리론을 좀 공부를 못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 100점 맞고 행정학을 10점 맞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100점 하나 맞아버리면 여기에 40점 맞아도 합격해요. 이렇게. 네? 한 과목이 100점 딱 나와버리면 40점씩 맞아도 1차는 통과한다고요. 1차는. 행정법은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야 돼요. 100점 가까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조직하면서 이제 행정주체가 있다.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객체가 있다. 행정객체가. 그래서 이 조직법은 행정주체의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 특히 이제 내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이제 특별권력관계도 일종의 행정주체 내부 중에서 특별한 행정 목적이 있어서 포괄적인 명령과 포괄적인 지배가 인정되는 걸 별도로 뭐 특별권력관계라고 빼서 이야기를 하고 다만 현행법상의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주체가 행정주체한테 행정작용을 편다. 행정작용을. 그래서 이제 지난번 행정작용에서 중요한 게 권력적 작용이냐 비권력 작용이냐 구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침입적인 작용이냐 아니면 수익적 작용이냐 이 구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행정객체한테 이제 행정작용을 펴는데 이게 이제 위법하게 행정작용을 펼 수도 있고 뭐 적법하게 행정작용을 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적법한다는 이야기는 법을 지켰다는 이야기고 위법이라는 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법이 부당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집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당 문제는 부당하다고 해서 이걸 위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당부당의 문제가 있고 불법의 문제가 있어요. 위법, 적법의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법을 지켰어요.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목적적으로도 뭐 정당하게 집행이 됐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구제가 필요 없어요. 구제가. 왜? 정당하게 집행이 됐고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데 구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일하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손실보상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된다고요? 손실보상이. 적법한 작용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특별한 희생이 돼요. 특별한 희생이. 여러분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목적으로 인력동원을 합니다. 인력동원.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간혹 가다가 있죠. 수업하다가 갑자기 1시간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와서 뭐 하냐면 하천 옆에 있죠. 쓰레기 주우다 쓰레기.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나만 동원당하고 우리 반만 동원당하고 다른 학교는 동원이 안 돼요. 심지어 전국체전 하잖아. 전국체전 하면 여러분 카드 섹션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없어요? 한 달 정도 여러분 카드 섹션에 동원돼요. 대학교도 아래서. 다른 학교는 동원하지 않고 우리 학교만 동원했어요. 그럼 뭐야? 우리는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게 위법이 아니라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을 당했으니까 공적 부담 있죠. 공적 부담의 평등 있죠.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상 이걸 조절해줘야 돼요. 조절. 나에게 존재한 이 손실,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적법할 때는 따져드는 건 특별한 희생이 있냐 없냐 해서 이 손실 보상의 요건이 충족됐냐 안 됐냐를 따져가지고 손실 보상의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위법하다.
위법하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 뭐 정지라든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친구가 만약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면, 즉 법에 근거했었다면 이거는 적법한 처분이 돼요. 적법한. 근데 이 친구는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짓을 하지 않았어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할 짓을 하지 않았어요.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도로교통법을 다 뒤져봐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야.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뭐죠? 위법한 운전면허 정지,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해버리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무면허. 무면허 운전이 돼서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이. 그러면 내가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거 뭐냐면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취소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취소야.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공정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공정력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중대 명백한 하자인 경우보다는 중대 명백하지 않은 하자인 경우가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 이름 뭐예요? 이름 유효하단 말이에요. 이름 유효. 만약에 이 잘못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을 없애려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취소가 돼야 돼. 취소에는 여러분 직권 취소도 있고 쟁송 취소 있는데 직권 취소는 지난번에 행정행위 취소 처리에서 봤어요, 공부를. 여기서 문제되는 건 쟁송 취소야. 무슨 취소? 쟁송 취소는 우리가 이제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을 지칭하는 거예요. 행정 소송을. 근데 행정 소송에는 말다시피 네 가지가 있어.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이 있어요. 요 두 가지 객관 소송은 떼버리고 요건 이제 권력 관계를 다툰 소송이고 이거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에요. 보통은 항고 소송이 문제가 돼요. 무슨 소송이? 항고 소송. 그리고 이 항고 소송 안에는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 입법 확인 소송, 취무부가 있어요. 취무부.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이거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요거는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니까 뭐냐면 자기야, 자기. 자기 처분이에요. 이 자기 처분이 잘못된 거죠. 요걸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취소야. 취소면 공정력에 의해서 이름 유예요. 이름 유예하니까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효하다고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이 했다라는 것으로 되돌려고 싶으면 행정청, 처분청이나 감독청 스스로가 취소해주지 않는 한은 다퉈야 돼요. 다퉈. 이거는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스스로 취소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응?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 원칙이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예외적으로 필적 절차죠. 필적 절차.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구제수단 논의할 때 아까 행정절차법도 사전적 구제수단, 행정절차법도 뭐라고요? 사후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전적 구제수단인데 여기서 주로 공부하는 거는 사전적 구제수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구제수단? 사후적 구제수단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위법 부당이란 말을 쓴 거는 여러분 이제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은 가능해요.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뭔 경우가 가능하다? 부당한 경우도 가능하다. 근데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해? 위법한 경우에만. 다만 위법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효인 위법이 있을 수도 있고 취소인 위법이 있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뭐다? 취소다. 무효라면 굳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제거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굳이 판결 제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취소일 때는 판결을 통해 가지고 뭘 받아요? 이용 판결을 받아야 돼요. 승소 판결을.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나중에 여러분 배울 때 판결의 소급력에 의해서 판결이 무슨 력? 소급력과 형성력에 의해서 위법한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도 있거든요. 형성력에 의해서 뭘 제거하냐면 공정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력이라는 거는 국민한테 좋은 거 아니죠. 위법하면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잘못되면
운전면허 취소 효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이라는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공정력은 취소를 통해서만 제기되는데 취소를 통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취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겨야 돼요. 기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인용이 돼야 된다. 인용, 승소. 그래야 그 잘못된 공정력을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법한 작용 또는 부당한 작용에 대해 제기하는 게 우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 행정쟁송이라는 거예요. 행정쟁송. 자, 요거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졌는데 원래 당시에는 정상적인 운전면허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되돌려. 즉 이 행정쟁송은 원상회복수단이야. 무슨 수단?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 운전면허를 만약에 취소를 하기 전까지 만약에 20일 동안 내가 개인 택시 운전수인데 운전을 못했어요. 그럼 20일 동안 내가 벌 돈을 어때요? 못 벌었죠. 금전적 손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금전적 손해를 이제 보상이 아니라 뭐야? 배상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손해배상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이제 국가배상이라고. 무슨 배상? 사실은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배상도 있어요. 민법상 손해배상도 있는데 이거 민법상 손해배상은 서로 개인 간에 법을 어긴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이라는 제도가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인데 국가배상도 민법상의 손배하고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 근데 별도로 민법 말고 국가배상법에 별도로 규정이 나도. 국가배상법 뭐라고요? 별도로.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민법상의 손배 규정을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민사소송인데 이거는 무슨 소송이야? 논리적으로는 행정소송이 맞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판례는 뭐로 보니까? 공권이 아니라 뭐로 보니까? 사건으로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가배상법하고 민법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소지도 많은 거예요. 판례는 실질적으로 국가배상법을 사건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민법의 특별법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사법시험 볼 때 법전 주거든요. 법전 주는데 저기 행정법에서 찾으면 안 나와. 국가배상법이. 민법전 뒤지면 민법전 뒤에 나와. 민법전 뒤에 국가배상법도 나오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쟁송도 가능하고 국가배상도 가능하다. 적법할 때는 뭐라고요? 손실보상. 우리가 이 손해배상하고 요걸 뭐라 하면 손해전보라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손해전보라는 거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배상 내지 보상해달라는 걸 손해전보라고. 그래서 그게 행정쟁송하고 뭐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손해전보. 근데 보통 교과서들이 손해전보를 먼저 설명을 해요. 제가 지금 책을 하고 있는데 책이 지금 11월 중순쯤에 제 책이 나와요. 아마 서점에 꽂힐 겁니다. 공무원책이. 그거죠. 책을 안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사법시험 책도 좀 쓰고 그랬는데 경찰 행정학과 출신들 경영특제를 하니까 책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아마 이번 달 중순쯤에 책 나올 거예요. 제가. 나오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요걸 행정쟁송을 교과서에 앞에 빼놔요. 일반 교수님들 책과 달리.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우선이야. 원상회복을 하려고 시도하는 게 원칙이고 또 원상을 회복하고 나서도 원상회복만으로는 벌충이 안 되는 금전적 손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손해전보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행정법만 본 거고 항상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행정쟁송 말고 헌법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 헌법소원이 있어. 헌법소원. 이 행정쟁송으로 구제가 안 되죠? 구제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가지고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람은 기본권이 침해당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헌법소원은 보충성이야. 뭐라고요? 보충성. 이제 행정쟁송을 통해 가지고 구제가 되면 굳이 헌법소원 올 필요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
근데 헌법 소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사실은. 헌법 소원이. 예? 그래서 거기 136페이지 오시면 법치국가 동그라미 법치국가. 자, 법치국가라는 건 뭐냐면 행정부가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입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야? 적법하고 뭐까지 해야 돼? 타당하게 집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부적법하거나 이게 부당하게 집행이 돼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면 침해된 그 개인들은 당연히 자기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 구제책이 없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법치주의가. 여러분 잠깐 봐봐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미 그 선거 소송은 한 달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잘못한 거야,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예?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하는데 자기가 하면 괜히 쪽팔리니까 원래 누가 해줘야 돼? 당이 해줘야 되는 건데 정당이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거의 뭐 10개월 지나서까지 온 게 아니라 선거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정당이 나서서 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잘못도 있는데. 나중에 역사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게 희한하게. 여러분 거짓말 치면 나중에 다 들통나요. 그때는 눈이 속인 것 같아도 역사는 못 속여요. 역사는. 자, 행정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행하면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침해. 그럼 이 침해당한 국민들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구제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행정쟁송이나 이 손해전보제도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히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인데 우리나라 손해배상, 손실보상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에요. 예? 무흠결의 제도가 아니라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용적 침해라든지 토지 수용 유사 침해라든지 희생보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개별법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이 전신적 손해인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든지 이 현행법이 완벽한 게 아니라면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 공부해 볼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뭐 수용지 보상도 있고 있는데 자녀지 보상도 있고 소수 잔존자 보상도 있는데 그 보상 조문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적인 측면하고도 맞물려요. 사실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규정을 험결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상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원상회복과 금전에 의한 보상이 있어요. 원상회복가 뭐하고요? 금전에 의한 보상. 이 행정쟁송은 원상회복 재산이고 요건 뭐야? 요거는 금전에 의한 보상이다. 행정 절차가 사전적 구제수단이라면 청원이나 행정 절차나 이게 사전적 구제수단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슨 수단? 사후적 구제. 그래서 밑에 2번에 보시면 사전적 구제수단하고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크게 나눠놨어요. 크게. 그래서 사전적 구제수단의 행정 절차 보이죠? 그 다음 나머지 빼고 옴부즈만하고 청원 보이죠? 여러분 잠깐 봐봐요. 우리나라에는 옴부즈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인정돼줬는데 스웨덴은 인구가 적거든요. 입법부에서 옴부즈만을 임명을 해요. 옴부즈만은 뭐냐? 관련 행정기관들이 법을 지키면서 잘 집행하는지 감시예요. 감시. 우리나라는 옴부즈만 제도는 없고 이 옴부즈만 제도하고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충민원제도예요. 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는 고충민원제도가 옴부즈만 제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옴부즈만 유사제도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청원제도가 있는데 헌법에는 국민들한테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26조에서. 그리고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밑에 유형이 됐는데 사실 행정쟁송제도가 위하야 되고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밑에 내려오는 게 맞는데 행정쟁송제도에는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있고 손해전보제도에는 손해배상이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편의상 교과서 순서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137페이지에 손해전보제도를 먼저 써놨는데 손해전보제도는 유형에 보시면 손해배상하고 뭐가 있다? 손실보상이 있어요. 손실보상. 손해배상은 동그라미 위법안 행정작용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보충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진짜 개인주의야. 뭐라고요? 과실책이라고 해요. 우리 국가배상법, 여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조문이 2조 5조. 2조하고 몇 조? 5조인데, 2조는 위법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요.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금전적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과실이 필요하니까 단체주의 사상이 아니라 뭐야? 개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과실 책임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요. 반면에 손실보상은 적법이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 뭐야? 적법. 그리고 나만 손해를 보니까 어때? 다른 놈들도 너희들이 직접 인력동은 안 됐지만 걔가 입은 특별한 희생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은 단체주의, 무슨 주의? 단체주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적으로 보면 이 국가유산법 2조와 관련해서 헌법 29조가, 헌법 몇 조가? 29조가 국가유산을 규정해 놓고 손실보상은 헌법 23조가 규정해 놓고 있어요. 헌법 몇 조가요? 23조가. 그래서 거기 중간쯤 보시면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을 비교해 놨죠. 위법이냐? 적법이냐? 손해냐? 손실이냐? 배상이냐? 보상이냐? 그래서 기본 의님은 손해배상은 개인주의, 손실보상은 단체주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 일반법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근데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일반법이 아니라 뭐냐면 개별법인데 마치 토지 수용이나 관련된 에 대해서는 일반법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이런 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정평가사 준비하신 분들은 그 조문들을 꼭꼭 껴요. 제가 간편 강의도 잠깐 한 달 정도 했었어요. 한 달. 그리고 그 손해배상에는 또 비재산상 손해, 그게 뭐냐 위자료예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손실보상은 위자료 배상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 위자료 배상 규정이 없어서 그 흠결한 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이게 절대적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양자가 서로 어쩐다? 서로 접근하고 있다. 그 다음 넘겨오세요. 넘겨오시면 제2장에 뭐가 있어요? 국가배상이 나오죠? 제2장이 뭐라고요? 국가배상.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영적으로 설치 관리사항의 하자로 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 몇 조? 5조.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입문 강의에서 못해요. 기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 속이 뿡 뚫리도록 제가 강의할 거예요. 손실보상 들어가도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감정평가사 강의하면 몇 시간에 강의 개별법 다 주의 엉켜서 다 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서 주죠. 특별한 희생의 경우에 행정주체가 조절적으로 하는 보상을 의미한다. 자, 보상 청구의 성질 오시면 다수는 공권오보지만 판례는 뭐로 봐요? 사건으로 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국가배상은 그냥 사건이다 이렇게 하지만 최근에는 이 손실보상 청구과 관련해서는 하천 제의지 보상 청구와 관련해서 이걸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 게 있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공권으로, 사건이 아니라고요? 공권으로 판시하는 판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전보제도가 완벽한 제도다,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수용유사침해 보상은 뭐냐면 써놔요. 보상법규잖아요. 보상법. 개별법에 보상법규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 수용적 침해는 뭐죠, 여러분? 수용적 의도되지 않은 침해. 아시겠어요? 수용적 침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 시행지 밖이야. 사업 시행 간접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만약에 여기 공익사업을 한다. 보통 이제 채비제라는 게 있어요. 채비제라는 거는 이 공익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획해 놓은 걸 우리가 채비제라고 그러고 보통 여기를 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수용이 되는 거니까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보상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구역 밖에 있다.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돼 있지 않죠. 그런데 내 집이 있죠. 내 집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수용이 되고 여기 뺏겨버리면 이건 사업지 바뀌니까 보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적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의도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보상을 안 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규정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게 독일에서 논의가 돼요. 독일에서. 수용 유사 침해론도 마찬가지고 수용적 침해도 마찬가지고 희생보상 청구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독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이론들을 우리나라에다 끌어다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결과제거 청구권은 써나 이건 온상회복제도입니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뭐라고요? 온상회복 청구인데 이건 이제 뭐하고 유사하냐면 민법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민법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 반환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다음 또 뭐죠? 하나 또 있는데 생각. 그러니까 마치 물권적 청구권하고 유사해. 근데 이거는 민법상이고 이거는 민법이 아니라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법상의 관계하고 위법 관계 다르기 때문에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에서 근거하지 말자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보통 이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기본권이라든지 법치주의 근거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행정쟁송하고 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도 써나 위법한 작용에 이제 위법한 작용, 무슨 작용? 예를 들면 잠깐 봐봐요. 예를 들면 자 경찰들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찰 차들을 도로에다 설치해놓고 체류탄 가스 차 있죠? 시위 진압했어요. 시위 진압한 다음에 시위가 탈산되면 차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그럼 내비두고 가버린 거예요. 밤에 이제 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잔존물 있죠. 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서 남아있는 그 상태를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뭐라면 공법상 결과제거죠. 그게 마치 민법상 물권적 청구하고 유사하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끌어다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행정법 교수님들은 함부로 행정법 관계에다 민법상 이론 끄는 거 아주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하고 좀 다른데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 논의가 돼요. 이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써놔요. 당사자 소송. 무슨 소송?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가 되자 그래요. 당사자 소송 할 거냐, 민사소송 할 거냐에 논란이 있을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은 누가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소송은 누가 한다? 누가? 행정법원이. 무슨 법원이? 법원에도 민사법원이 있고 형사법원이 있는데 여기는 행정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게 위법 또는 더 중요한 게 부당이야. 위법 또는 뭐라고요? 부당.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부작위도 있죠. 불행사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의무이행 심판. 뭐라고요? 취소 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다. 의무이행 심판이. 그리고 세 번째 형광펜. 사법 절차가 준용이 돼요.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지만 비록 심판이지만 소송에서 논의가 되는 사법 절차가 준용이 돼요. 헌법 107조 3항이 행정심판 절차에도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심적 구조, 불고 불리의 원칙 이런 것들 다 준용이 됩니다. 다만 기능의 동그라미 자기통제. 왜? 행정부 스스로 판단하니까 타율적인 통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통제? 자기통제. 그 다음에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 가처분이 아니라 집행정지도 인정이고 이번에 2차 시험에서 물어본 게 사정 재결이야. 뭐라고요? 행정사 실무법에서는 행정소송은 시험 과목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이 시험 과목이에요. 그런데 행정심판법을 잘 알려면 행정소송법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행정소송법을. 시험 과목은 뭔데? 행정심판법이지만 행정심판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 소송법을 깨야 돼요. 어차피. 올해 답안지 썼는데 막 사정판결이라고 쓰고 나온 사람. 사정판결이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거니까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재결이에요.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뭐예요? 재결을 하는 거고 법원은 뭐라는 거예요?
판결을. 넘겨오시면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있는데 항상 두 가지 권리구제적 성격하고 행정통제적 성격을 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적 성격이 1차적 성격이고 행정통제적 성격이 2차 성격이라면 행정심판은 좀 통제적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죠. 행정심판은 뭐야? 자율적 통제고 행정소송은 타율적 통제죠. 행정소송은 법관들이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들이 법관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준 거죠.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뭐도 하나다? 부당, 즉 공익도 따진다. 공익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한다면 소송은 누가요? 법원이 한단 말이에요. 즉 행정심판은 재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이죠. 행정부가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행정작용이 되는 겁니다. 종이에 오시면 취소심판, 무효동하기심판, 취소소송, 무효동하기소송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이행심판 줄쳐놓고 부작위법 확인소송 줄쳐놔요. 비교되죠? 소송 단계는 뭐가 없다? 의무이행소송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본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강의 들으면 여러분 잠깐 봐봐요. 기본 강의 행정법 강의하면 여러분 행정사 실무법 있죠? 저한테 강의 들으시면은 여러분 비송사건 절차법만 공부하면 돼. 사실은 비송사건 절차법 별거 없어요. 목차 뻔합니다. 근데 비송사건 절차법은 실체법을 알아야 되는데 실체법을 알고 나면은 이게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즉시 항고가 돼야 되는지 보통 항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행정사 실무법 강의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부여되어 있는 그 강의 프로그램이 몇 주 안에 끝나야 되니까 한정되어 있고 사실은 실체적인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해결돼요. 저한테 여러분 강의 들으면 행정사법은 별거 없어요. 행정사법은 별거 없고 행정심판법은 저 강의 들으면 여러분 제대로 공부할 거 뻔합니다. 별거 없어요. 비송사건 절차법도 별거 없다고요. 사실은. 오른쪽에 행정심판의 종류가 나오는데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닐 때는 우리가 취소 심판을 제기하고 중대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슨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을 제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특히 거부 동그라미, 거부.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무효동 확인 심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밖에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이나 무효동 확인 심판뿐만 아니라 의무이행 심판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취소 심판이나 무효동 확인 심판보다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한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실효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행정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이. 그래서 아까 주관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소송,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형성해소, 이행해소, 확인해소 하는데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소송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이제 우리 항고소송에는 이행해소가 없어요. 이행해소가. 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은 형성해소고 무효확인해소하고 부작위법 확인해소는 확인해소입니다. 확인해소. 자, 밑에 행정소송에는 뭐가 있어요? 항당, 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시면 항고소송이 있고 항고소송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할 거고 당사자 소송은 제일 중요한 말이 줄쳐요. 공법상 법률관계 줄쳐. 공법상 법률관계 줄쳐. 공법상 법률관계. 그리고 이 당사자 소송에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자인데 뭐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고 뭐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가는 기본 강의 시간에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자신의 권리 침해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어. 정의의 사도죠. 나의 권리에 침해하고 상관이 없이 국가작용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인데 민중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거소송, 당선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 주민소송이에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 국민투표법 공부하면 되는데 최근에 대통령 선거 관련 소송도 이게 민중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이제 권한다툼 있죠? 기관 상호 간에 타 기관이 A라는 기관의 권한을 B 기관이 만약 행사하게 되면 서로 간에 권한다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권한다툼을 뭐라고 하냐면 기관소송이라. 그런데 헌법에 이 기관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권한쟁의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특히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상호간, 지자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는 헌법에서 권한쟁의라고 하는데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에다 제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헌법재판. 반면에 기관소송은 대법원에다 제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행정법 있죠? 행정법 입문과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이 더 요구되고요.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도 제 강의를 좀 들으면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는데 빨리 스크린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기본 강의 시간에는 시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강의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